자, HLB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 대표 돌아왔고요. 자, 현재 시간이 오후 12시 43분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HLB의 주가가 지금 현재 시간 기준 마이너스 2.6%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자, 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죠? 그죠? 어떤 내용이었죠? 자, 기억나시는 분. 제가 어제 영상을 이거 올려드렸잖아요. 이거랑 요거. 근데 제가 또 이제 썸네일에다가 이 심각한 부작용 이거 써놓으니까 이거 가지고 또 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목을 이 제목이 그냥 없는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 있는 내용이고 영상 내용 보시면 어떤 내용이었어요? 이 심각한 부작용이. HLB의 리보세라닙의 경쟁 약품 티센트리카 아바스틴의 병용 치료 관련해서 이 간세포함 환자가 간 수치가 떨어지는 그런 부작용, 그죠? 간 기능 저하되는 부작용이 있다. 심각한 부작용이 나오면서 간 기능 저하로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례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약품이, 그죠? 당연히 이 간암 환자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간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을 못 잡았다. 결국에는. 그래서 리보세라니 입장에서는 경쟁사가 계속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면 시장에 대해서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호재성의 어떤 내용이다라고 제가 풀어드렸잖아요. 당연히 제가 이런 심각한 부작용이 다른 회사에서 있었기 때문에 썸네일에다가 몇 글자 쓰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HLB에 뭐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영상의 내용을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어제 제가 어떤 내용을 말씀드렸냐면 HLB의 주가가 당분간 좀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호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하락세가 21선 밑으로 살짝 내려올 수도 있다. 자, 그 이유가 제가 뭐라 했죠? 근데 이런 것들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 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예요? 자, 우선은 지금 간단하게 풀어드리면은 7일부터 10일까지 뭐가 있습니까? 세계 폐암 학회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13일부터 17일까지 뭐가 있어요? 에스모 학회가 있어요. 그리고 추석 연휴가 14일부터 18일까지 있고, 그 다음에 20일 날 뭐가 있죠? HLB의 NDA 재신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6일이에요. 자, 지금부터가 이제 어떤 호재성의 어떤 구간에 접어들게 되는데 오늘은 주가가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빠지는 이유가 뭐라 했죠? 우리 가족분들. 자, 미국 증시를 보시면은 지금 혼조세입니다. 그죠? 왜 혼조세요, 얘네가? 지금 증시가 굉장히 불안정하다. 자, 최근에 나스닥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제가 이거 설명드렸죠? 물론 어제는 반등세가 좀 나왔는데 최근에 이 마이너스 3%짜리 이 장대 음봉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지금 나스닥의 차트거든요. 나스닥. 그죠? 자, 이게 왜 문제냐면 기본적으로 나스닥은 3% 이상 빠지는 경우들이 흔치 않아요. 흔치 않습니다. 보통 요 정도가 빠지면은 추세가 꺾일 수 있겠구나. 이거를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하락이라 보시면 돼요. 요 정도의 하락은. 근데 최근에 안 좋은 자리에서 보시면은 즉 이 반등 이후에 꺾여가는 자리에서 마이너스 3%짜리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얘가 여기서 버티고 있지만 나스닥이 버텨주고 있지만 지금 증시의 흐름이 안 좋게 흘러갈 수도 있겠구나. 이거를 인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지금 증시가 불안정하고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불확실성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이 엠폭스. 그죠? 이 엠폭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지고 있고 WHO에서도 긴급 사태를 지금 선언했기 때문에 그죠? 이 엠폭스에 대한 불안감, 불확실성 이게 적당선에서 끝날 수 있냐? 아니면 제2의 코로나처럼 대규모의 어떤 확장성을 가지고 뭐 백신 사태도 벌어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퍼질 것이냐? 그죠? 그런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벌써 엠폭스 백신이 지금 막 여기저기 막 지금 유통이 되고 있어요. 다른 국가에는. 그런 상태에서 이 불확실성이 수급에 어떤 불안감을 주고 있다. 불안정성을 주고 있다. 그래서 HLB의 주가도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거의 다가 빠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종목들이. 그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반도체건 뭐 2차 전지건 뭐 로봇주건
제약 주건 다 빠지고 있어요. 이렇게 몇 개 올라가는 종목들은 특이점 어떤 이슈가 있는 거예요. 뭐 원유 관련주, 석유 관련주는 증시가 안 좋으면 올라가고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HAB의 주가가 하락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연연할 필요가 없다. 그죠?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금 시기적으로 시장이 좋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 HAB가 지금부터가 재료가 시작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요. 왜 좋냐? 시장이 너무 좋아버리면 돈이 들어가야 되는 섹터들이 많아지죠. 근데 시장이 오히려 안 좋으면은 강력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오히려 수급이 쏠리는 수급 쏠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그죠? 수급이 쏠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HAB가 이 시장에서 유일하게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료들이 터져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몇 가지 좀 더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좀 먼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딱딱도사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이 HAB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최근에 제가 영상을 한 이틀 정도 쉬었는데 우리 가족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 영상 올리고 나서 이틀을 쉬었어요. 제가 왜 쉬었냐면 뭐 궁금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를 또 믿고 따라오시는 우리 가족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HAB는 제가 지금 2년 6개월, 2년 7개월째 분석을 해가고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뭐 HAB 검색만 해도 제 영상들이 쭉 나와요. 그죠? 굉장히 많죠? HAB를 굉장히 오랫동안 분석을 해왔고, 그죠? 밑으로 쭉 내리면 뭐 3개월 전, 4개월 전, 뭐 한 달 전, 2달 전, 2주 전, 좀 더 볼게요. 제가 알기로 1년 전, 2년 전, 뭐 2년 몇 개월 전 영상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내려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뭐 노터스도 이제 HAB 자회사죠. 그죠? 계열사인데, 이런 것들도 좀 제가 영상을 같이 묶어서 올려드렸었고,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그만큼 제가 HAB를 오랫동안 분석을 해왔기 때문에 이 세력들의 어떤 의도와 패턴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죠? 제가 항상 이 HAB가 악질 세력들이 달라붙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악질 세력들. 그죠? 1년 전 영상도 있고.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이 HAB를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해온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이거 2년 전 영상인데, 그죠? 이거 영상 잠깐 보시면은 날짜가 언제죠? 5월 15일이네. 2022년. 2023년도 아니고 2022년. 그러면은 지금 2년하고 한 5개월, 4개월이 됐네요. 지금 2024년 9월 달이니까 4개월, 5개월이 됐네요. 2년 4개월. 그죠?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고 이때 나왔던 기사가 뭐였습니까? HAB 글로벌 간 항암 치료제 극적 성공 눈앞. 그죠? 이때는 리보세라닙이라는 이름도 안 적어져 있었네요. 간 항암 치료제 극적 성공 눈암. 이때가 임상 3상 관련된 지금 진행 중이었던 상태였거든요. 임상 3상. 이때 제가 뭐라 했냐면 임상 3상이 성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그죠? HAB의 주가에 대한 모멘텀을 크게 보셔도 된다라고 제가 2년 4개월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분석을 해왔습니다. 그만큼 제가 이 HAB 관련해서는 이 딱딱 주식에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이 저를 좀 믿고 따라오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죠? 그래서 HAB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일단은 시나리오적인 부분이에요. 그죠? 자, 기사를 하나 찾아볼게요. 자, 이 기사는 뭐 이제 원래 기사가 있는 원본이 있는데 자, 논문 출처가 이쪽에서 논문 출처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 내용은 지금 제가 블로그를 좀 참고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출처가 여기고요. 참고하세요. 자, 그래서 간 기능 저하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데 자,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 티센트리카 아바스틴이라는 간 항암 치료제가 있습니다. 간세포암 치료제. 그래서 이제 리보세라님의 경쟁약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이 병용 치료 요법이 간세포암 환자의 사망의 주요한 원인으로 간 기능 저하라는 부작용이 생긴다라는 의미예요. 이해가 되셨죠? 간 기능 저하는 티센트리카 아바스틴을 병용 치료한 간세포암 환자 사망의 주요한 원인일 수 있음이라는 어떤 그런 논문이 제기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연구 논문이. 왜냐면 이 티센트리카 아바스틴을 병용 치료한 환자 중에 항암 치료 받은 환자 중에
간 기능 저하로 어떤 합병증이 생겨서 사망한 사례들이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간세포암이라는 암이 걸렸기 때문에 당연히 간암으로 인해서 간 기능 저하가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간독성에 대한 문제죠. 간독성. 이게 뭐냐면 모든 약품은 다 간독성이 있는데 특히나 이 간암 항암제는 뭡니까? 가뜩이나 간이 약한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항암제를 투약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 항암제가 들어가는 순간 간에서 이거를 해독하려고 하겠지만 간독성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항암제 약이 너무나 독하다 보니까. 그죠? 그러면은 간암을 효과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이 암덩어리를 효과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또 간에도 좀 무리를 안 줄 수 있는 그런 약이 이 간암 치료제에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간 항암제에는. 근데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는 이 간암 환자한테 간암 수치가 떨어진다든지 간 기능이 저하되는 그런 부작용이 거의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리보세라닙은. 근데 이런 이 약품에 대해서는 그런 주요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논문이 나왔다는 거는 리보세라닙 입장에서는 호재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제가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HAB의 리보세라닙이 이제는 좋은 거 다 알겠다 이거예요. 그래, 좋아. HAB 좋아. 근데 주가가 왜 이렇게까지 굼뜬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HAB가 왜 주가를 시원하게 안 올릴까요? 우리 가족분들. 시원하게 안 올리는 이유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진짜 일단은 시원하게 안 올려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인들은 속이 타죠. 근데 우리가 속이 탈 필요가 없는 게 오히려 기관과 외인들보다 우리가 더 유리해요. 왜? 우리는 실적에 대한 어떤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물론 개인적인 어떤 그런 수익률 이런 영향은 받죠. 근데 뭐 올해까지 실적을 달성해야 되고 뭐 적자가 안 나야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지는 이유는 이 타이밍을 기다리는 동안 지치고 세력들이 흔드는 자리 나오면 거기에 멘탈이 깨져버리고 이러기 때문이에요. 자, 생각해보세요. 신풍제약이나 신라젠 같은 기업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기업들을 욕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자, 신풍제약이 임상에 대한 어떤 내용이 나오면서 임상 3상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이때 당시 주가가 2600%가 올랐습니다. 2600%. 지금 보시는 게 월봉이에요. 신풍제약. 월봉. 자, 월봉에서 이 정도 올라간 거면은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자, 주가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볼까요? 대략적으로 잡았을 때 이 고점 자리까지 대략적으로 봤을 때 2800%네요. 그렇죠? 이 고점 자리까지 봤을 때 2800%가 주가가 올랐어요. 2862%. 자, 그러면 신풍제약은 과연 뭐 FDA 통과를 시켰을까요? 주가가 왜 이렇게 올라갔죠? 통과를 시켰을까요? 어떠한 승인도 받지 못하고 임상 3상에서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 놀랍지 않습니까? 임상 3상에서 무너진 기업이 2600%, 2800%가 올랐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가족분들? 근데 HAB는 지금 고작 임상 3상을 통과시켰고 더군다나 항암제입니다. 항암제. 어떠한 약품보다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항암제 시장이고 그리고 이 항암제가 단독이 아니라 이 리보세라닙이 다양한 암종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HAB는 주가가 얼만큼 올라갔어요? 월봉으로 봤을 때. 그죠? 월봉으로 봤을 때 최근에 어떤 상승이 나왔을 때 비교하면 고점까지. 고점까지만 보더라도 345%밖에 안 올라갔어요. 고점까지만 보더라도. 왜 이렇게 조금 올라갈까?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분들. 자, 이게 무슨 내용을 제가 말하고 싶은 거냐면 자, HAB는 승인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에스모에서 발표되는 게 뭐예요? 이번에 13일부터 17일까지 간암 1차 치료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9개의 암종에 대해서 임상 결과가 발표가 납니다. 9개의 임상 결과가 발표가 난다고요.
이해가 됐어요? 지금 HAB는 간암 1차 치료제가 전부가 아니라 다른 암에 대해서도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승인부터가 사실상 시작이다라고 했습니다. 신청 이후에 이 신청 직전에 주가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긴 올라갈 거예요. 신청 직후에도 잠깐 올라가겠죠. 근데 또 무너지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승인 때까지.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HAB는 승인 이후부터가 진짜다. 지금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뭐냐면 승인 나면 재료 소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완전히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경험이 없습니다. 이런 경험이 없어요. 어떤 경험이에요? FDA의 항암제를 승인받은 경험이 없다라는 거. 물론 얼마 전에 유한양행이었나? 얘네가 승인받았죠. 그죠? 승인 이후에 주가가 올라갔죠. 재료 소멸이 아니라. 근데 유한양행은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약간 껍데기 아닌 껍데기 느낌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반의 반토막 정도의 어떤 유한양행이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유한양행은 국내 판권밖에 없어요. 렉나자라고 하죠. 렉나자. 유한양행이 만든 이 표적항암제가 렉나자인데 이 렉나자는 유한양행이 국내 판권밖에 없다고요. FDA의 미국 승인을 받았는데 미국에서 판매 권한이 없어요. 유한양행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근데도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고요. 승인 이후에. HAB는 뭐예요?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HAB의 완전 자회사인 거 알고 계시죠? 엘레바 테라피틱스. HAB의 완전 자회사예요. 100% 자회사. 그냥 지분만 좀 들고 있는 게 아니라 100% HAB의 종속 회사라고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미국의 판권을 가지고 있다고요. 즉 뭐예요? HAB가 모기업이고 HAB가 판권을 가지고 있는데 자회사를 시켜서 미국 사업을 하는 거랑 똑같다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유한양행은 아니에요. 유한양행의 미국 판권 누가 가지고 있어요? 존슨앤존슨. 그죠?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대규모 빅파마 기업이 이 판권을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한양행은 사실은 뭐예요? 약간 껍데기 느낌의 승인인 거죠. 근데도 주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도 유한양행이 신풍제약 같은 기업이랑 차이점이 뭐냐면 신풍제약은 재료가 나오기도 전에 막 주가를 올려버리죠. 왜 그럴까요? 세력들이 급한 거예요. 어차피 이 종목은 안 될 거니까. 임상 실패할 거니까. 신청 안 할 거니까. 그 전에 주가 한탕에 먹고 나가자. 그러면 세력들이 급하게 주가를 올리겠죠. 그러면 개인들은 신나서 올라타다가 세력들이 빡 떨궈버리면 거기서 다 죽어나는 거예요. 개인들이.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HAB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보시면은 물론 HAB도 제가 오랫동안 분석했기 때문에 얘네 악질 세력들 맞습니다. HAB 세력들이 악질 세력이 맞아요.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한번 한탕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거는 물론 불발이 났지만 요 정도까지 빠질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때 마이너스 60%가 빠졌습니다. 그렇죠? CMC 문제인데 마이너급의 문제인데 60%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웰스파고의 논문에서도 실제 미국의 웰스파고에서도 20-30%가 빠지는 게 맞다. 그죠? 평균치로. 근데 60%는 과하다라는 논문이 나올 정도로 이거는 HAB가 악질 세력들이 달라붙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HAB가 지금 신풍제약처럼 신라젠처럼 주가를 재료가 나오기 전에 신나게 안 올리는 이유는 얘는 찐이다. 그죠? 얘는 진짜기 때문이에요. 진짜기 때문에. 승인 이후에 주가를 더 강하게 올릴 거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HAB라는 이런 진짜 모멘텀을 진짜 찐인 기업들은 승인을 받아야지만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왜? 승인을 받아야지 돈을 벌잖아요. 매출을 내잖아요. 또 지금 나머지 임상을 하고 있는 이번에 에스모에는 9개 암종이 발표되지만 13개에서 14개 정도의 리보세라닙 임상을 하고 있는 암종들이 있어요. 다양한 암종이. 이거를 관문을 여는 거라 보시면 돼요. 관문. 이번에 간암 1차 치료제가 FDA 벽을 넘어야지만 나머지 암종에 대해서도 FDA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간암 1차 가지고 목매고 매달리고 있지만 나머지 13개, 14개 암종도 FDA 신청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얼마나 큰 모멘텀입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없었던 모멘텀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 2%대 하락에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죠?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만큼 제가 공부를 많이 해왔고 HLB를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유한양행 주주분들도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죠? 유한양행 제가 까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죠? 질의응답했는데 현실적인 내용에 부딪혔다라는 거잖아요. 이 내용이. 그죠? 근데도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유한양행도. 발표 이후에. 결국에는 이제 글로벌 파트너 JNJ가 주도한다. 마리 파트너즈 얘네가 다 주도를 하는 거예요. 임상 권한까지 가지고 있어요. 임상 변화 권한. 이거는 큰 거죠. 임상 권한을 뺏겼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거예요. 글로벌 임상 권한. JNJ가 거의 다 주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HLB 주주분들이 좀 주가가 떨어지면 마음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저도 이해됩니다. 그죠? 힘들지만 지금 이 종목을 누가 매수하고 있는지를 잘 보시면 돼요. 그죠? 외국인들과 이 파란색이 기관, 빨간색이 외국인들인데 얘네들이 물량 엄청나게 지금 쌓아오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물량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는. 그래서 뭐 공매도들이 난리를 치고 그러더라도 결국에 목적지는 정해져 있다. 정답지는 있다. 하지만 그 정답지가 나오기까지 그 과정에서 흔드는 자리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흔드는 자리에 흔들리지 마라. 재료가 남아있다면 배팅할 때는 배팅할 줄 알아야 된다.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우리 가족분들이 참고만 하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우리 가족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제 영상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 거고요. HLB 우리 주주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번 주말에 좀 쉬고 그죠? 제가 좀 준비하는 게 있어요. 지금 어떤 준비냐면 지금 제 개인적인 준비라기보다는 우리 HLB 주주분들에게 또 우리 딱딱 주식의 구독자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제가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떤 주식에 대한 정보들을 더 알차게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리뉴얼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리뉴얼. 기존에 제가 운영했던 이 소통방, 그렇죠? HLB 관련된 소통방. 제 목이 좀 안 좋네요. HLB 관련된 소통방도 제가 최근에 좀 쉬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리뉴얼을 할 거예요. 리뉴얼해서 전부 다 우리 가족분들을 도와드릴 거니까 영상을 마지막까지, 그죠? 계속해서 제 영상을 꾸준하게 올라오는 대로 시청해 주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